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갖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엄청난 특종 선언입니다. 뉴스타파가 보유한 필살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몰랐고 이용당했다. 이용당했는데 우연히 돈을 번 거야. 이게 지금 결론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그때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어요. 근데 그걸 왜 덮었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쪽 라인에 누가 연관이 있어서 민정에서 그거를 애써 덮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데? 종목이 뭔데? 비상장사를 인수한 다음에 여기다 투자를 막 시켜요. 비상장사.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허름한 상장사 하나를 사요. 합쳐. 뭐 호재를 터뜨려. 그럼 주가가 뻥 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본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종목은 도이치모터스가 아니에요? 네. 이건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항상 이런 주포를 그 전문용어로 하면 부티크라고 하잖아요. 재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굴려주는 부티크가 있는데 주식 부티크 그 담당자들 만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주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차 사건 이전에 뭐 1차, 2차 하는데 그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다른 주가 조작 전력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덮였다. 이제 아마 지금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검찰은 정권에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주인도 무는 개 같은 존재인데 주인도 무는 게 이제 검찰 왜냐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번에 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근데 저는 이런 날이 오면 그거를 보도 한번 해야겠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특검이 된다면 검찰에서 지금 뭐 마치 김건희는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니 그게 아니고 이분은 원래 다른 전력들이 있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홍상 선배 얘기했듯이 계좌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돈을 주고 받고 했으면 계좌 영장만 봤어도 됐고 1990년대 조은행 계좌 그 거래 내역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주가 조작하는 주범애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들어가요. 제 질문은 그 사건은 언제 발생했는지 시기가 비슷한 궁금합니다. 시기입니다. 2010년 정도. 그래요? 네, 이게 보도가 터지면 파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나오는 즉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 재밌는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드립니다. 명태균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어젯밤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며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 조용했던 명태가 채널A를 고소하겠다며 이렇게 나가는데 당연하죠. 당시 문통 임명장 뿌린 게 10,000명도 넘을 겁니다. 저런 것을 자랑했다고 다니면 결국 자신의 지금까지 발언이 신빙성이 떨어져 사기꾼으로 몰리면서 빵에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난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는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노크를 했었고 아마도 낙지 쪽도 했을 겁니다. 이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조용한 것뿐이죠.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빠가 누구냐보다도 이 맥락에서도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는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아직 입당도 안 했는데 매달려야 됐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의 이제 취재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현재 백수 아저씨가 정치 선언을 하고 6월 말에선 정치 선언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결국 명태균이 설계했던 그림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예요. 자, 입당해서 팀으로 뛰어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소속으로 끝까지 간다도 있었습니다. 무소속도 있고 자기 정당을 만든다. 실제로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는데 근데 명태균은 계속 그걸 설득했다는 거야. 입당해야 된다. 혼자 못한다. 근데 그때 그러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조직 빵빵한 아저씨들이 있는데 경선부터를 어떻게 이기냐 이러니까 그때 명태균 아저씨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준석 계열 이런 맥락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김웅 아저씨, 하태경 아저씨, 이준석 소위 말하는 세보수계 얘네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로 뜨고 있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보가 없는 아저씨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쌩으로 부딪히면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얘네들 딱 네트워크로 잡고 있으니까 연결 딱 시켜주니까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탄다. 그렇지, 그 흐름. 보수의 새바람, 검찰총장 출신 공정과 정의 플러스 이준석의 젊은 바람
만나면 딱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요렇게 하니까 김건희 뿅 가가지고 이야 이분은 진짜 명책사다 선생님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명태균은 주요 스피커가 아닙니다. 명태균이 언론과 접촉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점은 두 군데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김건희, 윤석열하고 같이 일할 정도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어 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했던 일은 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명태균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나 건드리면 줄줄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통령실뿐 아니라 홍준표, 오세훈, 김재원도 말을 아끼고 있고, 이준석은 오히려 명태균 실드를 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태균 입에서 정의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극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되죠. 명태균은 자신이 필요할 때 자료를 내놓는 사람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람이라 정의감, 분노, 죄책감 같은 감정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만 합니다. 김지연의 방송을 보고 김건희 카톡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에 대한 수사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경고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얘기는 강혜경 씨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김건희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데 한몫할 것인데 저는 엄청난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보시죠. 신분이 일반 투자자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주가조작 공범들하고 패밀리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전력을 보시죠. 시세 조종과 관계가 없다. 뉴스타파 보도로 수없이 많은 통정 매매와 시세 조정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증이 없다. 왜 없습니까? 주가 조합범들하고 연락한 게 이미 보도로 나왔습니다. 관계자 진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검찰이 이러고도 정권 교체 뒤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한 보도는 이겁니다. 해당 보도에서 나를 친윤석열계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며 특정한 계파로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의 색을 빼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친윤계로 분류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스스로 무게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특검이나 탄핵 국면에서 그를 지켜줄 우군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순간이 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